아가페론,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아가페, 즉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사랑에는 늘 이유가 붙습니다.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착해서,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가페는 다릅니다. 단지 그냥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내 모든 것을 잃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 관점에서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며 순간의 끌림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사랑은 불완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아가페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신적 사랑을 모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생존 본능설, 진화심리학자들은 사랑을 차갑게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낭만적 감정이 아니라 단지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보내기 위한 지독한 생존 전략입니다. 왜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젊은 여성에게 끌릴까요?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가입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생존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죠. 반대로 여성들은 왜 안정적인 남성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자원과 경험을 축적한 파트너가 나와 내 아이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심장이 뛰는 건 사실 수백만 년 전부터 당신의 DNA에 새겨진 생존 코드가 작동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흥미로운 건 질투의 방식입니다. 남성은 파트너의 육체적 외도에, 여성은 정서적 교감에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이것 역시 진화의 흔적이죠. 남성은 이 아이가 과연 내 아이가 맞는가? 라는 자원 낭비의 공포를, 여성은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우린 굶어 죽는다 라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생존 계산입니다. 이데아론.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사랑을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우리가 특정인에게 미친 듯이 끌리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 천상에서 보았던 완벽한 아름다움, 이데아의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 이데아를 향한 계단 오르기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육체에 끌리지만 점차 아름다운 영혼에 매료되고 최종적으로는 절대적 아름다움 자체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플라토닉 러브의 원형입니다. 육체적 욕망을 넘어선 순수한 정신적 교감 말이죠. 마치 두 영혼이 하나가 되어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말할 때 이런 플라톤적 이상을 떠올립니다. 무집착론. 불교에서는 사랑을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사랑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죠.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집착입니다. 내 연인, 내 가족, 내 친구, 이렇게 내라는 소유욕이 섞여 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런 집착을 버려야 완성됩니다. 불교의 자비는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빛을 주듯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길 위에 낯선 이, 심지어 나를 해치는 존재까지 동등하게 연민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만남은 결국 이별로 향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핍 욕망론. 프랑스의 정신분석가 자크 라캉은 사랑을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에서 시작되는 끝없는 욕망으로 보았습니다. 라캉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결핍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완전한 하나였던 느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평생 그 잃어버린 완전함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욕망의 시작입니다. 사랑이란 바로 이 텅 빈 구멍을 상대방을 통해 채우려는 필사적인 시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라캉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상대방과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그 상대방은 사실 진짜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환상일 뿐이죠. 그래서 연애가 깊어질수록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하며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캉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이란 나에게 없는 것을 나처럼 그것이 없는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문장이 사랑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무언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바로 그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고 나누는 과정,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통찰이죠. 영원 긍정론. 철학자 니체는 인류의 사랑관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 즉 동정심과 희생에 기반한 사랑을 약자의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약함과 불행에 기대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위선적인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불쌍하니까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상대를 영원히 약한 존재로 묶어두려는 교묘한 지배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니체에게 이런 종류의 사랑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힘과 성장을 억누르는 독과도 같았습니다. 대신 니체가 추구한 것은 강자의 사랑입니다. 이는 넘쳐나는 힘과 생명력을 주체하지 못해 터져나오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강함과 가능성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서로를 동정하며 안주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더 위험한 도전을 함께하며
각자를 더 위대한 존재로 성장시키는 건강한 경쟁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선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내 운명에 닥쳐오는 모든 것을, 심지어 사랑으로 인한 최악의 고통과 상실까지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이별의 아픔이 두려워 사랑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약자의 비겁함입니다. 강자는 그 모든 고통마저도 내 삶을 완성하는 필연적인 조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다고 외치며 자신의 운명 전체를 긍정합니다. 결국 니체에게 사랑은 편안한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과 상대방을 깎고 다듬어 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처럼 고통스러운 수련과 연습을 통해 비로소 얻어낼 수 있는 숭고한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편안함이 아닌 성장을, 동정이 아닌 존경을, 위로가 아닌 도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한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유의 역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사랑을 아름다운 감정이 아닌 지독한 딜레마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원하면서 동시에 그 자유를 나에게만 바치길 원하는 모순된 욕망이다. 이것이 그가 말한 자유의 역설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당신은 연인이 자유로운 존재이기를 바라지만 그 자유를 이용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아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죠. 이 논리적 모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에 머무는 걸까? 사르트르는 바로 이 고통스러운 줄다리기 자체가 사랑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시대 구성설, 사회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사랑 자체가 사실은 시대가 만든 발명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의 형태와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다는 거죠. 중세 유럽에서 결혼은 가문을 위한 계약이었고 사랑은 불륜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사랑에서 결혼한다는 낭만적 사랑의 개념은 불과 수백 년 전에 탄생한 발명품이죠. 그리고 지금 비혼, 동성 결혼, 심지어 AI와의 사랑까지, 사랑의 정의는 또다시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영원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시대의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삼각형론.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사랑을 삼각형이라는 기하학적 모델로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사랑은 친밀감, 열정, 헌신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친밀감은 마음의 연결, 열정은 육체적 끌림, 헌신은 관계를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세 요소의 조합에 따라 사랑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친밀감만 있으면 우정, 열정만 불타오르면 풋사랑, 헌신만 남으면 공허한 사랑이 됩니다. 스턴버그가 말한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세 요소가 완벽한 균형을 이룬 정삼각형 모양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소멸론. 마지막 시선은 사랑의 끝을 바라봅니다. 모든 감정이 그렇듯 사랑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소멸론입니다. 영원히 사랑할게라는 맹세의 순간에도 그 감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혼율은 증가하고 연애 기간은 짧아지고 있죠. 사랑이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불안정한 감정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단순히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유한함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찬란한지 깨닫게 합니다. 벚꽃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일주일이면 모두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럽기 때문에 더 애잔하고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감정인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